여러분, 만약에 제가 매일 새벽 1시까지 스타크래프트를 하고 서울대를 갔다라고 말한다면 여러분은 서울대를 가기 위해 스타를 하실 건가요? 우선 대전제로 인생에서는 what to do, 무엇을 할지보다 what not to do,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지가 훨씬 중요합니다. 봉사활동을 10,000번을 다녔어도 사람 1명 죽이면 살인자죠. 그리고 성공하기 위해서 하지 말아야 할 일 중 하나가 바로 성공서적을 읽는 것입니다.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났다고 해서 인과관계가 성립되지는 않습니다. 논리의 기본이에요. 인과관계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표본도 많아야 되고 변인 통제도 가능해야 하며 대조군도 있어야 됩니다. 예전에 살을 꼬집어서 때려서 다이어트에 성공했다 이런 소리 있었잖아요. 그런데 살을 너무 빼고 싶어서 살이 미워가지고 꼬집고 때리기까지 한 사람이 과연 식단 조절은 안 하고 운동은 아예 안 했을까요? 뛰고 굶어서 살 빠진 걸 가지고 때려서 빠졌다고 인터뷰만 하는 거예요. 특별한 다른 요인을 내세우고 싶으니까. 진짜로 그게 효과 있는지 검증하려면 거의 동일한 활동량과 식단, 수면 시간 등을 통제한 상태로 꼬집기만 추가해서 진짜로 살이 빠지나 안 빠지나를 검증해야겠죠. 이런 검증이 코딱지만큼도 없는 책이 뭐냐? 바로 성공서적입니다. 통계와 실험을 통한 사실 확인을 하는 척을 하는, 기분을 내는, 느낌을 주는, 상상을 하는 신용조차 안 합니다. 무슨 월스트리트에서 성공한 사람 10명을 인터뷰했는데 7가지 공통점을 발견했네 어쩌네. 그 특징을 똑같이 가지고도 실패한 사람이나 그 특징이 전혀 없는데도 성공한 사람의 케이스는 아예 서술을 안 하죠.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인과관계가 없는 공통점 따위 찾아서 뭐합니까? 성공한 7인을 살펴보니 피자보다 파스타를 좋아하더라. 이딴 소리랑 다를 게 뭐예요. 그리고 그런 책보다 더 심한 게 요즘 유튜브에 유행하는 성공팔이에요. 아까 그거는 표본 10개라도 모았지 딱 한 명 본인의 성공 경험만 가지고 대체 뭘 증명할 수 있을까요? 자, 지금부터 서울대 가는 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일 점심시간엔 밥을 5분 만에 흡입하고 학교에서 가장 가까운 오락실로 뛰어가세요. 킹오브 한 2-3판 한 다음에 코인 노래방에서 노래도 2곡 정도 부르고 다시 뛰어서 학교에 복귀하세요. 학교가 끝나면 학원 가지 마시고요. 집에서 독학만 하시고 밤에는 스타를 2-시간 정도 한 뒤에 주무세요. 이러면 서울대 갑니다. 저는 실제로 이렇게 하고 갔습니다. 이 뭔 개소리야 싶죠? 1인 표본이 이 정도로 무의미합니다. 아무것도 증명 못해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제가 확실한 스트레스 해소 수단과 건전한 취미 활동이 있었기에 더 집중도 있게 학습에 몰두할 수 있었다 라고 말하면 어때요? 그럴 수도 있나? 그런가? 아니 그래도 아닌 것 같긴 한데 살짝 아리까리해지죠? 여기서 조금 귀가 흔들린 분이 계시다면 그건 서울대라는 타이틀에 눌린 거예요. 권위가 주는 압박감은 때로는 이성과 논리보다 강하니까요. 그리고 성공이라는 이 단 2글자가 가지는 권위는 여러분의 비판적 사고를 마비시킵니다. 잠깐만 생각해보면 그냥 게임을 좋아했다는 사건과 공부를 잘했다는 사건이 동시에 발생한 것뿐이에요. 인과관계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공부를 잘한 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부를 잘한 건지 아무 상관없는 건지 도대체 이거 어떻게 검증할 건데요? 스트레스 해소의 긍정적인 효과랑 시간 빼앗기는 부정적인 효과 중에 뭐가 더 크게 작용하는지 어떻게 할 겁니까? 알아낸다 한들 그게 저한테만 해당하는지 남들도 해볼 만한 건지 여부는 또 어쩔 거예요. 상식적인 선에서 에이 아무리 그래도 게임했다고 성적 오른 것까지는 아니겠지 라고 판단할 수 있죠. 그러니까 성공서적에 들어가는 내용은 결국 누가 들어도 당연하다고 느낄 내용. 부지런해야 한다, 목표가 있어야 한다, 노력해야 한다. 검증되지 않은 내용. 모든 일에 계획을 세워라. 잠을 1시간 줄여라. 아니 요즘 MBTI다 뭐다 해서 사람 성향도 다 분류하고 그러는데 모두에게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특별한 성공 습관 따위가 있을 리가 없잖아요. 결국 이미 알고 있던 거랑 평생 몰라도 되는 것만 모아놓은 책이에요. 그런데 단순히 도움되지 않는다를 넘어서 왜 읽지 말아야 한다 라고 말씀드리느냐. 첫째로는 고향감입니다. 결국 아무런 영양가 없는 책을 읽어놓고서는 마치 내가 성공에 한 발짝 가까워진 것처럼 무슨 특별한 비법을 전수받은 것처럼 기분이 들뜨게 됩니다. 그 시간에 실질적인 노력을 하고 있던 사람보다 사실은 한 발짝 뒤쳐졌음에도 불구하고 앞서가고 있다는 큰 착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성공서적 열심히 사서 보면 확실히 성공하는 사람은 딱 하나 있습니다. 그 책을 팔아먹은 사람이죠. 둘째는 금전이죠. 이게 무료면 모르겠는데 돈을 받잖아요. 그런 저급한 책들, 영상들 찍어내면서 떼돈 버는 사람들 너무 꼴보기 싫지 않습니까? 성공서적을 사고 성공 강의를 듣는다는 건 바보들 돈을 모아서 나쁜 놈 갖다 주는 겁니다. 셋째는 사고력 감퇴죠. 전문가의 권위가 절대적이어야 하는 영역도 있습니다.
의학은 의사한테 물어보세요. 과학은 박사한테 물어보세요. 그런데 뭐 일상, 습관, 철학, 관념 이런 건 각자의 주관이 있고 모두의 판단이 다를 수 있어요. 권위에 짓눌려서 비판적 사고의 기회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제 채널 정보란 보신 적 있습니까? 요거. 거기서 제 지능이 얼마나 높고 공부를 어느 정도로 꾸준히 안 쉬고 해왔고 이런 얘기 아예 안 적잖아요. 채널에서 언급하는 모든 주제들이 누구나 할 수 있는 생각들이기 때문에 이놈 이거 무슨 소리 하려는 거야? 하고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길 원해서 그런 거예요. 이력에 눌려서 사고의 기회를 잃으면 안 됩니다. 물론 성공하신 분들 중에 아주 도움되는 좋은 이야기 해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 특징은 본인의 길이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본인의 조언이 특급 지름길이라고 광고하지 않고요. 타인의 상황과 성향에 맞는 말을 해주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이 차이점 명심하세요. 자, 역시 말보다는 실천이 중요하겠죠? 다음 시간에는 제가 직접 권위에 주눅 들지 않고 신뢰받는 사람을 한 명 비판해 보겠습니다.